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남미 페루에서 한 방송국 직원의 작은 실수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고작 7분짜리 한국 영상 하나가 페루 전체 시청률을 15배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영상이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영상을 본 페루 국민들은 왜 열광했을까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연의 전말을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리마에 있는 텔레비시온 방송국에서 20년째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에스테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저 혼자서 방송국 송출을 담당하는 날이었죠. 20년 동안 이런 야간 근무를 수백 번도 넘게 해봤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소보다 유독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고 저녁에는 아들의 학교 숙제도 도와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도 머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광고 시간이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까지 7분 정도의 빈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풍경이나 음악이 나오는 필러 영상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컴퓨터 옆에 놓인 여러 개의 저장 장치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풍경 영상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화면에는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큰 그릇에 배추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미 전국에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7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는 정말 정성스럽게 김치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살펴보시고 양념을 버무릴 때도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요리하시던 모습과 참 닮아 있었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는 시청자가 많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그래서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10시쯤 갑자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청률 조사팀 직원이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방송된 영상 때문에 시청률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무슨 시청률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팀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새벽 2시 시청률이 0.8% 정도였는데 그날은 12%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급히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상사인 프로그램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부장님의 얼굴 표정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신기한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부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키면서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벽 2시부터 7분 동안 방송된 그 영상이 페루 전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청률이 급등한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송국 전화 교환대에는 새벽부터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영상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영상인지,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할머니가 만드시던 그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직접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자신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똑같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내보낸 그 7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저 역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법무팀에서 급히 연락이 왔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을 무단으로 방송한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영상이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영상을 송출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하루라도 빨리 그 영상의 출처를 찾아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송국 장비실에서 모든 저장 장치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영상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뒤지다 보니 한 달 전에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받았던 자료들 중에 그 영상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곳은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페루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문화 소개 목적으로 여러 영상들을 보내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그 김치 담그는 할머니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한국문화원에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 연락을 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실수로 송출했을 때는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페루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작은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을 보면서 저는 왜 페루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배추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다루고 계셨습니다. 배추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금물에 절일 때도 마치 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정확한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면서 중간중간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할머니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할머니가 김치통을 정리하시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김치를 담근 후 통을 깨끗이 닦고 김치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심함과 정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왜 제가 그날 밤 어머니가 생각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는 모습이 어릴 때 어머니가 페루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시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스러운 손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노력 등이 똑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왜 페루 사람들이 그 영상에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세대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국 법무팀에서는 계속해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상급자들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경쟁 방송국에서도 이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문화원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리마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저에게는 생소한 곳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리마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 조금 긴장이 되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화원 직원분은 정말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담당자분께 사정을 설명하자 그분은 즉시 상황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 영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일부분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상 속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50년 넘게 김치를 담그시면서 가족들을 돌보아 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어머니께 배운 김치 담그는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정성스럽게 김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문화원 담당자분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정, 그리고 전통의 계승을 의미하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머니가 담근 김치 맛을 그리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페루 사람들이 그 영상에 그렇게 감동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페루에도 할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드는 전통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코토 레에노나 파파 레에나 같은 음식들을 만들 때 할머니들이 보이시는 그 정성과 사랑이 한국 할머니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문화원에서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고 비영리 목적의 방송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화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홍보팀에서 온 전화였는데 경쟁 방송국에서 이 일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 방송국에서는 저희 방송국이 무단으로 외국 영상을 송출해서 시청률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라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저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저에 대한 징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이런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부장님께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부장님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저희 방송국에 대한 기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경쟁 방송국에서 제보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외국 영상을 방송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단 송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방송국 회의실에서 경영진들과 법무팀 그리고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보팀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대부분이 그 영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오히려 방송국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 자신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렸고 가족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영상을 더 많이 방송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남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루의 이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한국 문화원에서도 비슷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문의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쟁 방송국에서 이번 기회에 저희 방송국의 평판에 타격을 주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저희 방송국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방송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점점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온 메시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페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남미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영상 속 할머니와 같은 연배의 한국 어르신들이 페루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한국문화원 담당자분은 저에게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6자녀를 키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늘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특히 김치만큼은 절대로 대충 만드시는 법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방법은 할머니의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고 그 전통은 다시 할머니의 며느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족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 7분짜리 영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전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페루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국과 정식으로 협력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방송국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영진들도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페루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방송국으로 보내온 편지들을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그 영상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면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타말레스의 맛이 그리워졌다고 쓰셨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50대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그 영상을 봤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요리해왔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페루 사람들이 한국 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모습에서 자신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올린 것처럼 음식을 통한 사랑의 표현은 전 세계 공통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편지 중 하나는 리마 외곽에 사시는 70대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영상을 보고 5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이대 가이나를 끓여주시던 모습이 한국 할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써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요리하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난 후 아이들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요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그 세심한 손길을 보면서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방송국 경영진들도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기획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문화원과의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담그기, 떡 만들기, 전통차 우리기 등 한국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담는 철학과 정신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단순히 맛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페루의 전통과도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김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동료들과 상급자들 사이에서 과연 페루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처음의 반응은 신기해서 그런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시청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국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방송국에서는 저를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징계를 받을 뻔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첫 방송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그 김치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김치 담그는 과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김치에 담긴 한국 문화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방송 때보다도 더욱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된장 담그기를 소개했습니다. 한국 시골의 다른 할머니가 콩을 삶고 메주를 띄워서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역시 페루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페루에도 콩으로 만드는 전통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부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할머니들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미소 만들기, 이탈리아의 파스타 만들기, 멕시코의 몰래 만들기 등 세계 각국 할머니들의 정성스러운 요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한국 할머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페루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할머니들에게 전통 요리법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시청자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와 함께 사시는 가족이 프로그램을 보고 할머니께 페루 전통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몇 년 동안 거의 요리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다시 손자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남미 국가들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방송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고 저희는 기꺼이 노하우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한국문화원과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영상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요리 체험 행사나 문화 강좌 등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페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음식에서 시작해서 언어, 음악,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음식이 가진 진정한 힘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며 문화와 문화를 소통시키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나 페루의 할머니나 자식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시는 그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날 밤의 실수를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올바른 영상을 송출했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사랑과 정성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할머니의 그 진심이 페루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페루의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한국에 소개해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